물러에 대한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TV의 바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됩니까? 지금 본회의가 7시에는 잡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회의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결정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1시에 그리고 2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예. 사실 결정된 게 없는 게 한국당에서 의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예. 만나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생법안 처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예. 문인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뭐 다 들었는데 우선은 의총에서 의원들 얘기 듣는 게 먼저다. 4시 반에 의총이 시작됐는데 아직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생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뭔가 이 접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풀어가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예정된 일정 때문입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죠. 예. 그 인사청문회 전에 뭔가 국회가 대립하는 모습 예. 이런 걸 보여주기가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텐데 물론 한국당에서는 여기서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아마 부결할 수밖에 없다. 우린 반대할 수밖에 없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당을 지금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방금 박 기자 얘기했듯이 정세균 청문회 관계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본다면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불가보다는 좀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굳이 딱히 열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게 기자들이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청문회 예상 좀 해볼까요? 네. 내일 청문회 사실 계속해서 한국당에서는 조금 이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후보자가 그러니까 행정부로 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또 서열 2위가 서열 5위로 간다는 그 자체 이런 예. 것들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서부터 해서 우리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 예.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세균 후보자를 인준해 줄 수 있냐? 예. 이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삼권 분립 차원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어제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배치이며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헌정사의 오점이자 국회 수치다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장관 임명이야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되는 건데 네. 국무총리는 다르잖아요.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준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 보니까 이낙연 총리도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인준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랬을 이번에도 겁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표 계산이나 그러니까 표가 부족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예. 4+1 협의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공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세균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모양새가 나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같이 함께 인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총리 자리로 가는 게 제일 보기가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그 이유가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하다가 5위인 국무총리에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했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희생적 소명을 칭찬해야 한다. 과연 그 심재철 원내대표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총리 청문회 내일이니까 좀 지켜보죠.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전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 내일은 이제 도덕성하고 자질 검증이 있게 되고 예. 그 다음 날에는 뭐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뭐 쟁점 중에 하나 이게 제일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혼 축의금 3억 원 문제입니다. 예. 한국당 초문위원들이 최근 정 후보자가 2014년 총 급여가 9,913만 원이었는데 예. 그거보다 카드 그러니까 8,618만 원 썼고 기부금 4,006만 원 그러니까 지출액이 2,711만 원 초과했는데도 그의 연말 기준 재산 신고액이 4천만 원 늘어났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듬해에도 총 금액보다 7,950만 원을 더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 후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2014년과 2015년 각각 장녀와 장남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억 5천만 원씩의 축의금이 왔기 때문에 좀 더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과 하객식대로 지출했고 뭐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서면 답변을 또 보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이걸 세세하게 밝혀달라.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는 의원동산 사랑제, 국회 의원동산 사랑제가 있죠. 축의금 수령액이 뭐 아까 말씀드린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정확한 뭐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관하지 않아서 답변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축의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축의금 많다.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어떻게 했냐. 그 어디에다 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맨 처음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정 후보자가 결혼식이 그 장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축의금이 이만큼 들어왔다라고 했더니 이젠 다시 그런 그 많은 축의금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상에서는 좀 댓글을 쭉 보니까 뭐 찬반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 그 정도 지위 있으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거기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방,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이런 것이 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를 만들어서 총선 전에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 정당인 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에 물꼬를 트겠다. 기존 자유민주 진영 정당들은 물론이고 이현주, 이정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들 또 국민통합연대와 소상공인 신당 뭐 이런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손을 맞잡겠다.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은 곧 자멸이다. 함께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이현주, 이정현 얘기해서 했는데 네. 야권 통합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뭐 네. 바른미래당 탈당파, 그렇습니다. 보수신당 창당했죠? 뭐 그 네. 창당파 플러스 뭐 우리공화당, 혹은 뭐 안철수 신당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문재인 연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뭐 이른바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예. 그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회의 후에 통추위를 당 내부에 둘지 당 밖에 제3지대에 둘지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전희경 대변인은 통추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든 당내든 당 외든 상관없이 빨리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세력께서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뭐 금요일에 있었던 뉴스지만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험지가 과연 어딜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종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수도권 험지, 뭐 송파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어요. 왜냐? 송파 지역에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 을 지역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서초, 송파, 강남이 험지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수도권 하면은 오히려 뭐 대구
예. TK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개 소리처럼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느 지역을 가든 험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좀 선택지가 좀 좁아져 있다. 사실 험지가 아니라 경합 지역, 뭐 전략 지역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선택지가 좀 넓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그런 험지는 서울 종로가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서울 종로도 그동안 뭐 박진 의원이라든지 뭐 이 한국당 계열의 의원들이 그쪽에서 의원들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자가 뭐 2번 정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로가 꼭 험지냐 뭐 이런 반론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통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통추, 야권 통합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잘 된 적이 몇 번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과연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돌파를 할지 주목되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복귀를 선언했는데 조선일보하고 첫 인터뷰를 했나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언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조선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거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다라고 진단했고요.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야권은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낡은 사고로는 미래로 갈 수 없다. 혁신 없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조건 뭉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혁신이 우선이다. 제1야당은 가치와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열세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권의 거짓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제1야당은 수구, 기득권, 꼰대 이미지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을 할수록 현 집권 세력에 유리하기 때문에 야권 전반에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새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의원과 접촉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금 내 고민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쭉 종합해 보면 우선은 한국당과 바로 뭐 통합을 하거나 유승민 의원과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과 바로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우선은 자신의 세력, 자신이 뭐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그런 세력들 좀 모아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좀 놓여져 있고요.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우선은. 예. 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여야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약식 기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장제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좀 발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뭐 현재 그러니까 19시간 전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을 구두 혹은 어떤 문자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지 못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다.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서 500만 원이 정말 떨어져야 그렇습니다. 의원직이 네.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고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500만 원 구형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구형된 대로 정말 떨어지게 되면 피선거권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1대 총선에 당선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결론이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총선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노력하겠고 그게 아니라면 구형량보다 좀 적은 벌금이나 뭐 이런 걸 받아내서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최대 관심사 검찰 인사죠. 그렇습니다. 1월 말 2월 초 이야기 나오던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이 인사 관련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속도전이다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위원들의 일정상. 그래서 이번 주 이뤄질 그 인사가 좀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다. 며칠 안에 이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정말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뭐 예상도 있는데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비판받았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뭐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뭐 명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검찰이 여러 번 뭐 찌른다고 해서 그 명의가 아니다. 한 번에 잘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입장은 좀 보일 수 있는 인사를 대규모로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언론을 보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그 검찰에서는 뭐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 인사 폭이나 또 인사 방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뭐 수족이 잘라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한동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그런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한국당에서도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면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인사 조치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권이 바뀌면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각종 권력행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까지 장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법원 장악은 뭐 민주당 그런 박주민 의원의 그 법안 관련된 내용이지만 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권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쓰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면은 뭐 다 직권남용으로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뭐 최고위원회 그들과의 그런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서요. 적법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상권 분립 훼손, 무법적 발상 이렇게 한국당의 인사가 나기도 전에 뭐 비판하는 행태 이런 목소리 아까 말씀한 직권남용 이런 움직임 그걸로 이제 법적인 조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미국과 이란 문제 얘기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운이 지금 감돌고 많이 짙어지면서 우리 국내 영향 이것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고 갔는데요. 대책이 오고 갔는데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이 산자부 장관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우리가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상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